문제집 150쪽 보세요. 자, 문제집 150쪽에 대표 기출 문제 봅시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시행자 작성하는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2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 적용해야 된다. 그게 틀렸죠. 저촉이 되면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해야 되죠. 자,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봅니다. 5번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교재는 85쪽 보세요. 자, 85쪽에 보시면은 자, 실시계획 1번 작성 의무라 되어 있죠.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죠. 지구단위가 꼭 들어가야 돼요.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죠. 실시계획 인가고 시에 시행자, 지정권자의 시행자 제외하고 실시계획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의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축적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밑에 줄에 국토교통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대도시장 제외하고 군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었어야 합니다.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실시계획의 고시효과 찾았습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걸 봅니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사항 중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종전의 도시군관리 결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죠. 자, 4번에 관련 법률에 인허가 등 의제되죠. 여기 수십 가지 이상의 관련 법률이 인허가 되는데 5번에 주택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당연히 의제됩니다. 자, 아파트 건설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 자, 19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 작성할 경우 시장,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시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통보사항 중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공간 결정 내용이 빠져야 돼요. 3번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정권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장과 협의한 때는 해당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된다. 자, 도시개발 구역 안에 하수도 설치 공사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하수도에 관한 허가 역시 의제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4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 시행 면적이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는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 받지 않으려면은 시행 면적이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 미만으로 감소해야 돼요. 10 미만. 그래서 틀렸고.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가구의 지정 고시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지문이 1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2번, 3번, 4번 지문은 잘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지문 3가지를 모르면 모르는 문제예요.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놓으면은 지문 3가지를 모르죠? 모르는 문제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교재 85쪽 보세요. 거기에 5번 지문부터 봅시다. 5번 지문은 거기에 81쪽 보세요. 5번 지문은 81쪽. 3번에 시행자의 변경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고시 후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야 변경되죠.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6개월이 아니고 1년. 그래서 1년, 6개월 엄청 많죠. 예, 그거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시험에 주로 나오는 숫자 있죠, 숫자. 1년이 몇 개월이다. 이거 나중에 다 정해줍니다. 동그라미 해라고 다 정해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숫자는 딱 동그라미 표시해 준 거 있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런 것조차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상에다가 숟가락에 밥을 퍼가 입을 벌리가지고 그거가 넣어주고 씹어줘요. 그까지 해주는데도 합격 못한다. 그거는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그래서 숫자 지금 공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 어디에 어떤 숫자가 주로 시행 논다는까지 다 체크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숫자는 그런 것만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교재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85쪽 보세요. 85쪽. 자, 85쪽에 거기에 실시계획에서 2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축적 25,000분의 1, 5만분의 1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지정권자 인가받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뭘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방금 문제 1번에 틀린 이유가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 든다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봅시다. 시도지사인 지정권자일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도 준용하는데 다만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자, 갈로하는 경미한 몇 가지 소개해놨죠.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 감소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어. 100분의 20이 아니고 얼마? 100분의 10 미만으로 감소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런 거는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안 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까만 바탕 박스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역시 한 번 일어났지 또 놓을 내용은 아닙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중에 자, 사업의 명칭, 사업 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자,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서에 관한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방금 제 2번처럼 도시군 관리계 결정 내용은 통보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거는 뭐 이래 한 번 놨다 이 뜻이지. 또 놓을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4번에 관련 법률에 인허가등 의제라고 들어가 있죠.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처장과 협의한 때는 인가 허가 등을 받으면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방금 문제의 3번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대표 기출 문제 보시고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주부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했으니까 1번은 맞죠. 2번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의하며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원칙이 수용 사용 방식이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 해서 틀렸어요.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 중에 정하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받아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자,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규약이 아니고 시행규정이죠. 시행규정.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다 틀렸어요. 자, 5번 질문부터 확인합시다. 5번 질문은 83쪽 보세요. 83쪽에. 자, 양갈루 4번에 시행규정의 의무적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공공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이 갈로 뛰어넘으시고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럴 때 뭘 작성이 돼요? 시행규정인데 5번에서는 규약이라 했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민간 시행자 공동사업 할 때는 규약을 정하고 공공시행자가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뭐? 시행규정을 정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를 자 86쪽 펴시고 86쪽. 자, 사업의 시행 방식의 원칙에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으로 원칙합니다. 그 2항에 따라 환지, 수용, 혼용 이렇게 정하는데 자, 원칙으로 하되 자,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했지
국토부 통장을 허가받아라, 승인받아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구체적 종류에서 수용 사용 방식 보시면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원칙이 수용 사용 방식 써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한지 방식으로 정해야 하며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혼용 방식하면 분할 혼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시행방식 변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자, 변경할 수가 있다 해놨죠. 자, 그런데 방금 문제 3번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제 봅시다. 22번부터는 또 정리를 하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교재는 이제 어디 펴시느냐 하면은 자, 88쪽 펴세요. 88쪽에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 자, 여기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 여기 절차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게 미개발지를 새롭게 개발하는지 아래서 배웁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사업은 장점이 절차 간편하다 했죠. 뭐 특별한 절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한다 이 뜻이. 어떻게 수용 사용할 거냐? 먼저 주체. 자, 공공 시행자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민간에서는 이 방식을 쉽게 이용하게 되면은 이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죠. 민간 독점해버립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 요건 갖추기 힘들죠. 자, 그러나 공공시행자일 때는 그런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춰요. 자, 그 다음에 수용사용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자, 수용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원칙은 현금 줍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여기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줘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수용 끝나면 착공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완료 공고하면은 공사 끝나요. 자, 이렇게 착공 중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자, 공급시켜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형지는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토지니까 조성된 토지보다는 가격이 어떻다? 저렴하고, 자, 특별한 조성 목적이 없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형지는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대팔 수 없도록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주의하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사 다 끝났습니다.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 방법으로서는 자, 원칙이 경쟁 입찰입니다. 자, 예외로 추천 방법 쓸 수 있고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은 원칙이 감정 가격입니다. 자, 근데 감정 가격 이하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점에 주의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1번에 토지등의 수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양갈로 1번에 의 시행자 조합은 제외합니다.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전부 한지만 해드리니까 이 방식 못 쓰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갈로 때려주시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자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옆에다 이 말 써야 되죠. 공공시행자 할 때는 이런 조건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춥니다. 네. 자, 그렇게 메모해서 주의하시고 양갈로 이번에 가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데 여기는 특례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거네. 사업인정 의제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은 후에 자, 줄칩니다.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록을 고시한 때는 공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록 고시하면은 원래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 받아야 수용할 수 있죠. 그걸 받으면서 의제해 주겠다 이 뜻이. 자,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번에 가서 원칙적 보상 방법은 현금인데 예적 보상 방법으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 토지상한 채권은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이죠. 발행의 1번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건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매수대금 전부 하면 틀려요. 일부에 동그라미 하죠. 일부 지급을 위해서만 채권 발행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분의 1 초과 발행하면 됩니까? 안 되죠. 2분의 1 이내로 발행해야 돼요. 자, 이제 방갈로 이번에 민간 시행자 줄치고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부에 따른 공제조합 등의 줄치입니다.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일 때는 지급보증 받아라 이 뜻입니다. 3번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양갈로 이번에 가서 발행 조건,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리, 부동산 수급 사항을 고려하여 줄칩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누구요? 시행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해라 이 뜻이. 줄칩니다. 김영식 정권으로 한다. 김영식 정권이라는 것은 채권 정서에 이름 들어가죠. 이 양도 제한되는데 근데 쓰세요. 양도 가능이라 쓰세요. 토지상한 채권은 김영식 정권이라 해도 양도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 3번에 토지상한 채권의 이전 등과 대항 요건 1번 토지상한 채권을 이전할 경우에 취득자는 그 성명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의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부에 기재되면은 자, 이전이 돼요. 그 다음 성명 주소가 채권에 동그라미 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에 기재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방관료는 질권에 관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주대책 수립 별 내용 없습니다. 4번의 선수금 수치. 선수금이라는 것은 대금을 미리 땡겨받는단 말이죠. 수용 사용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라든지 원행지 같은 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금을 미리 땡겨받아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시행자는 둘칩니다. 지정권자 성인 거기 둘치고 성인을 얻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선수금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선수금 받을 요건. 자,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선수를 받을 수 있느냐. 1번 공공시행자, 그것만 밑줄 치시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밑줄 쳐놨죠.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면은 공공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10% 확보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민간시행자, 그게 밑줄. 민간시행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가에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100% 확보해야 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말소해야 되고, 나의 공사 진척률이 또 얼마까지 돼야 됩니까? 100분의 10 이상 진척돼야 됩니다. 그다음 다의 보증서 등으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선수금을 환불을 담보라는 보증서 같은 걸 제출해 줘야 돼요. 이런 조건 갖춰야 민간은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원행지 공급과 개발에 가서 원행지 개발자, 시행자는 도시의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까지만 줄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활구의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가 줄쳐.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 자,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줄칩니다. 그 다음에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다 이 뜻이죠. 자, 원행지 개발자는 박스 안에 있죠. 줄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줄치고, 네 번째는 끝에 공모에 선정된 자 줄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5번째,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줄치면 돼요. 이 자에 한해서만 원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승인 신청서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한 후에 원행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박스 내용은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갈로 2번, 3번도 문제풀이 때 보시고, 양갈로 4번에 원행지 매각 제한. 자, 원행지는 저렴하게 공급시켰으니까 개발하지 않고 되팔면 큰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죠. 매각 제한하는데, 원행지 개발자 갈로 안에 주의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의한다. 거기죠. 국가 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한돼 안 됩니다.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원행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줄치입니다. 이주용주택, 공공문화시설 줄치고, 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관로한 줄치입니다.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그 밖에 원행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을 설치하게 한 용지로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 예외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예외로 매각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각 제한하느냐? 근데 박스에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란 줄칩니다. 다음 각 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 못합니다. 1번 줄친다. 원행지에 대한 공사활력 공급부터 5년. 2번 원행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자,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 매각 못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났다. 그럼 매각할 수 있죠. 그 뜻이에요.
5번 원행지 공급 승인의 취소 등은 문제풀이 돼 보시고 6번에 원행지 공급 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사유가 4가지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1번에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 정한 착수기한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아니했다. 미착수했다 이 말이죠. 2번 원행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세부계획에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했다. 줄여서 사업 지연했다는 뜻이고. 3번 공급받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했다. 줄이면 매각 위반했다는 뜻이고. 4번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공급계약 내용을 위반했다. 즉 계약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미착수, 사업지연, 매각 위반, 계약 위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를 하는데 바로 해제 못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행자는 위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다음 조치입니다. 원행지 개발자에게 이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해상 시정용부터 해야 되죠. 자, 양가로 7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6번 줄치입니다.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뭐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다만 다음 또 줄치입니다.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에 해당하는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예상 유찰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까지 줄친데요. 그래서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 사용에 관한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7번의 줄치입니다. 원행지 공급 가격입니다. 개발기 반영된 원행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 원행지 개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6번 조성토지 공고로 갑니다. 1번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제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작성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번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승인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들었습니다. 시도지사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서 승인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에 공급계획에 포함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대장동 사건에 관한 법. 자, 양가로 4번에 공급방법.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원칙은 박스 안에 첫째 경쟁입찰이 해놨죠.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자, 추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줄치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줄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줄치고 밑에 줄 공공택지 줄치고 그 줄 끝에 공장용지 줄치면 이 4가지는 뭐로 준다? 추첨.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3가지는 본대요. 1번에 줄칩니다.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그 밖에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입니다. 4번에 줄칩니다.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상환할 때도 수의계약. 7번에 줄칩니다. 경쟁입찰 추천 결과 예상 유찰이 될 때도 수의계약. 그 3가지 정도만 보면 돼요. 자, 7번에 조성토지 가격 산정은 원칙은 줄칩니다.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 특례 줄칩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료는 제외하고 공장까지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반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의 토지 가격을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로 이제 가봅시다. 156쪽. 156쪽에 22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예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도 있죠. 1번이 맞는다.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그게 틀렸어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조를 정한다. 자, 시도조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장 기한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매각할 수 있죠. 매각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할 경우에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해상 시정 요구 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다 틀렸어요. 자, 교재는 자 89쪽에 자, 그게 2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 2번 질문은 89쪽에 밑에 하단에 양갈윤의 원형지 개발자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되고, 자,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배치, 교통처리계,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런데 방금 문제, 자, 거기에 2번에서는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양갈로 4번에 원형지 매각 제한 보시면은 원형지 개발자 갈로 안에 국가자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외한다로 들어가 있죠. 국가자치는 제외하고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안에 대통령이 장기한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국가자치는 매각할 수 있죠. 자, 그것 때문에 방금 이제 4번이 또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매각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6번에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보시면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자, 3번에 공급받은 토지 전부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했습니다. 자, 이럴 때 해제할 수 있죠. 어떻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행자는 위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해상 시정 요구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갈로 7번에 동그라미 6번.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을 합니다. 다만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에 해당하는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이 하고, 경쟁입찰이 예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거기 1번이요. 그 1번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원행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에 반영된 원행지 공급 가격에 시행자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 원행지 개발자 간에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에 틀렸어요.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28번 문제로 갑시다. 28번. 자, 28번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